자, 부동산 소송이다의 2입니다. 2에 보면은 제일 먼저 1번서부터 7번째까지가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도로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했던 사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도로에 의한 주의 토지 퇴행권 소송입니다. 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도로가 두 가지가 뭐예요? 이 원리부터 알아야 돼. 도로는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실질적 건축법상 도로, 하나, 또 하나는 인허가와 관계없이 내가 다닐 수 있는 통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요건에 따라서 다른 거야. 나는 현황은 다닐 수가 있는데 인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가 필요하느냐? 인허가는 필요 없어. 난 농사를만 지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면 되니까 그냥 나는 현황만 다닐 수 있으면 돼.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허가는 필요 없이 현재 막기 전서부터 다닐 수만 있으면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민법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로를 주장할 때 민법에 의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에 대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건데, 어떤 법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울진군 후표면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자기 아버지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한 40-50년을 살고 계셨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또 동네다 보니까 현황 동로를 만들어 놓고 다녔었다, 이런 얘기인데, 아버지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이 다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신 그 집은 폐허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저한테 오신 것이, 여기가 지금 이 도로가 막혔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이거를 다시 통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데도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상의하러 오신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임야를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여 평 정도를, 여기에 있는 이 땅 주인입니다. 여기 이 땅 주인, 여기 끝에 뭐가 있어요? 폐가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죠. 이 도로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현황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사람이 살지 않아서 안 다녀서 그렇든지, 여길 제가 가서 봤더니 이 현황도로가 나무가, 대나무 같은 것이 우거져 갖고, 제가 한번 여기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가 이만큼까지 들어갔다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도로 나왔었어요, 보면. 자,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보면. 이 집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옛날 이게 항공사진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고 옛날서부터 사람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고 민법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송을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소송 비용도 갖고 어차피 변호사를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가능하냐면은 내가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이 현황도로를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잘 받게끔 되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인허가로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 주의토지토행권은 무조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토지토행권 인정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 통행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지 주의토지토행권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근데 잘만 하면은 인허가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변호사한테 가서 주의토지토행권 만들어 주시죠. 그럼 변호사가 주의토지토행권만 가지고 소장을 집어넣는데, 저로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주의토지토행권을 가지고도 이거를 건축법상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죠. 이런 소송을 도와주시는 그 변호사가 저하고 한 7, 8년서부터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다가 만약에 의뢰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도 가서 같이 도와서 100%는 아니지만은 주의토지토행권으로 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해갖고 제가 소장을 같이 가서 맡기는 날 같이 저하고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에 변호사한테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이 돈을 줄 때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가능한 한 맞춰서 소장을 쓰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있지만 가능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하겠다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소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주의토지토행권 소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도로가 끊었고 이게 막혔죠.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보면 막혔고,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보이긴 보이죠. 여기 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 10여 미터쯤 들어갔다가 대나무가 꽉 차가지고 도대체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 몸이 너무 뜨거워서 못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하여튼 현황은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이런 그 주의토지토행권을 가지고 소송을 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의토지토행권을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는 4m인데 4m를 다니라고 해주지 않는다, 뭐 어떻게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주의토지권 소송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토지토행권은 판사님이 건축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던 길을 그대로 다니게끔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건축허가를 내주죠. 그러면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거기를 예전에 돈을 줬었기 때문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승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주의토지토행권이라는 얘기는 여기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통도로 쓰고 있지만은 돈을 준 적은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게끔 되면 주의토지토행권으로 승소하더라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판사님께서 4m를 건축법상 도로가 4m가 필요하니까 4m를 하라 그러냐, 3m를 하라 그러냐, 5m를 하냐, 6m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은 주의토지토행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인정하는 얘기지, 옛날부터 다니지 않았던 통로는 주의토지토행권 인정 안 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다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님은 주의 토지 소장이 들어오면은 현황 감정을 통해서 옛날부터 다녔던 도로가 있느냐, 넓이가 얼마냐 하고 조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을 조사하는 사람이, 측량을 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가서 봤더니 뭐 1m로 해갖고 쓰고 있었습니다 하고 조사를 하면 1m, 옛날에 다니던 1m 그대로 다니라고 하고, 옛날부터 다니던 것이 8m로 돼 있어서 8m가 있으면 8m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현황이 있는 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얘기하셨죠? 그럼 옛날에 쓰고 있던 걸 더 넓혀라, 좁혀라는 안 합니다. 옛날에 쓰고 있던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가 4m니까 4m라 2m라 1m라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지금 이해가 가셨죠? 민법에 의해서 남의 땅을 돈도 안 주고 옛날부터 쓰고 있었다. 근데 현재 주인이 막을 때는 그거를 지료를 줘라. 근데 넓혀라 좁혀라 안 하고 옛날 쓰고 있던 것만큼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죠? 대나무가 우거져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주인하고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현장을 가봤더니 현황도로가 지금 대나무가 다니고 있어갖고 현황도로가 거기 없더라. 현황도로가 없을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쫓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당신이 여기에 있는 집까지 현황도로를 나무를 다 비워서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넉넉하게 4m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만약에 그걸 못 만든다고 할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인허가는 받을 수 없을 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이 거기가 고향이고요, 그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남의 땅은 아니죠. 옛날부터 있던 땅이다 보니까 알다니까 그런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지 말고 소장을 집어넣으면은 판사님께서 현장 감정을 신청하라고 하고, 현장 감정을 신청하게끔 되면은 감정사가 나와서 현황을 조사하게끔 된다. 측량 감정사가. 그래서 감정도 하고 면적이 얼마큼 조사하는데 나오기 전에 만들어 놔야 된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만들어 놨는지 안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고 저는 변호사한테다가 이거는 이렇게 돼서 만들었으니까 가능한 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한 2,000평 정도가 도로가 없는 땅에서 도로가 있는 땅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끔 된 땅 가격이 2배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가 알겠다 그러고 해서 제 얘기를 참조해서 소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나면 보면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이죠. 뭐라면 자 보십시오.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 주의 토지 통행권 한다. 이건데 핵심은 이거 제가 보면 이 소장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은 땅 주인이 보면 자 보십시오. 땅 주인이 여기로 가운데로 지난다 그러면 여기 주인하고 여기 주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난다면 여기 주인이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인데 핵심이 이겁니다. 이 변호사가 핵심이 이렇게 됐습니다. 현황이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예측으로는 99번지와 97번지와 산 48번지를 상대로 소장을 내지만은 현황 측량을 통해서 만약에 99번지를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취하시킬 거고 97번지를 지나가지 않다면 취하시킬 거고, 지금 현황이 어디를 지나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3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황 감정을 신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주의토지통행권에서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렇게 해놓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에 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 감정 절차의 통행, 추후 감정 절차를 통해 현재 진입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한 면적을 특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우리가 토지 감정을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감정을 이렇게 할 때에 미리 가서 자, 판사님이 건축법상 도로가 4m니까 4m를 해주라고 안 합니다. 현황이 3m면 3m대로, 현황이 6m면 6m대로 판사님이 넓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쓰고 있는 것만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걸 그대로 쓰게끔 해주고 면적이 얼만큼에 따라서 면적에 의해서 지료를 주게끔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웃혀서 우리는 이렇게 측량 감정을 해달라고 신청했더니 감정사가 측량을 한 겁니다. 어떻게 측량을 했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감정 측량했죠. 여기 보면 이쪽 땅이 있고 이쪽 땅이 있고 여기 이만큼 넓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만큼을 전부 다 주의 토지 통행으로 인정하는데 여기를 옛날부터 쓰고 있어서 여기 있어서 좀 넓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 여기는 대나무가 많아서 좀 좁았는데 현황을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측량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판사님이 주의 토지통 갖고 넓히거나 좁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가서 배웠겠죠. 배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 잘 알기 때문에 비우고 앉아있는 여기 보면 반기를 드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이 반기를 들었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소장을 냈는데도 그 답변도 안 내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 한 사람이 외지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반대에 대한 답변을 몇 번 듣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잘라지는 것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잘라진 겁니다. 이거 현황 있는 대로 측량 감정한 대로 4m 5m가 아니에요. 측량한 대로인데 보면은 우리가 측량할 때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 이게 다 튀었죠.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던 거고 여기는 안 심어져 있던 자리야. 여기 심어져 있던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다 비어가고 이렇게 메꾼 걸로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도.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나무가 움켜쥐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나무가 아주 꽉 찼었어요. 핵심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들이 베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동네 아는 사람이고 다 친척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어도 아무 소리 안 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외지인에서 여기 없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있는 이 99번지 사람은 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나무 빌 때 이 사람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 다 비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그대로 나무 빈 거 현황 있는 도로 갖고 그대로 보고한 거고 판사님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는데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게 사용승낙을 받아갖고 인허가 받기 원하니까 웬만하면은 이거를 살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지료 감정해봐야 땅값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1년에 해봐야 몇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판결이 나니까 바로 뭘로 들어가죠? 감정 신청했고 감정 신청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감정 결과가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감정 결과에 의해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지. 면적 딱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왔죠. 화해 공고 결정을 보면 땅 한테 얼마를 주라? 200만 원 줘라. 누구한테 얼마 줘라? 50만 원 줘라. 또 한 사람은 뭐야? 땅을 맞바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은 200만 원 주고 한 사람은 50만 원 주고 한 사람은 땅을 서로 그 임야 넓었던 거는 우리 쪽 임야를 띄워주고 그 사람 임야를 주고 갖고 하다 보니까 넓고 가운데 있는 도로만 현물로 돈을 주고 삽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땅이 진입 도로가 전부 다 뭐가 됐죠? 우리 땅이 됐죠. 우리 땅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로 만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변호사한테만 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이때다면 소장을 내면은 판사님이 현황 감정을 시킨다. 현황 감정을 시켰을 때 내가 미리 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놔서 그 감정사가 판사님한테 어떻게 번호를 하게끔 되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땅 주인들도 그래 보면 어차피 뭐 사용승 낙을 해서 뭐 1년에 10,000원 받으나 지금 목돈들이 200 받는 게 낫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서로 갑시다. 이렇게 조정해서 다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선 아주 편하게끔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의 핵심입니다. 이해 가셨죠? 판사님께서 건축법상 도로가 4m니까 4m를 해줘라, 막다른 골목길이니까 3m를 해줘라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현황대로 쓰고 있는 대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황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땅값이 싼 곳이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땅값이 비싼 경우에는 팔지 않고 지료를 주라고 얘기하면 사실 지료를 1년에 50만 원인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부담스럽죠. 팔기도 하고 거기에 집을 지는 사람이 매년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지료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변호사한테다가 가능한 한 현황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라 이렇게 좀 한다 했기 때문에 방향을 그런 식으로 이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보면은 원고로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 자, 나머지 또 6가지의 도로 사례도 다음번 시간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